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8일 오후입니다. 대법원 일부 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오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이른바 공관병 갑질이라고 해서 대통령 특별 지시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세월이 2년가량 흘러서 이분에 대한 거의 모든 혐의는 누명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벌금 400만 원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아끼던 영광급 장교가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다 아파서 간호를 해야 되는데 그 집과 가까운 부대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했고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그 배려를 해주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찬주 대장, 예비역 대장은 나는 오히려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부하에게 그 정도 편의도 봐줄 수 없느냐. 전쟁이 나면은 그 부하에게 독령명령을 내려가지고 죽으러 가라고 명령하는 사람인데 평소에 그런 부탁도 안 들어주면은 누가 상관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발언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거를 400만 원 벌금을 매겼다는 건 참 앞으로 군대를 상관이 어떻게 지휘하도록 하느냐 요렇게 미주알 고주알 법정이 생기면은 과연 전쟁이 났을 때 마음 놓고 지휘를 할 수 있느냐. 이 잘못 지휘하다가는 나중에 법정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과감한 지휘가 됩니까?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은 분초를 다투는데 한참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는 쏘아야 될 대포도 못 쏘는 거죠. 그러니까 공관병 갑질이라는 것은 이분이 대장이니까 대장 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일을 시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 혐의점은 다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 인정한 거는 있어요. 감을 따도록 했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장이 감을 따야 되느냐? 공관병 들어 감 따라고 한 게 이게 갑질이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공관병 갑질이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군대 자체가 다 갑질 조직이 되어버립니다.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는 게 군대인데 그 명령을 갑질이라고 한다면 군대 해산이죠. 민주화 좋아한다고 스포츠 민주화 할 수 있습니까? 게임을 투표로서 승패를 결정합니까? 그리고 군대 민주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이 공관병 갑질이라는 말 속에는 군대도 민주화해야 한다는 이 좌익 이념이 딱 깔려 있습니다. 공관병 갑질 선동에 대통령이 넘어가서 취임하자마자 군에 대한 첫 지시가 이것이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무리한 권력 남용임이 밝혀졌습니다. 며칠 전에는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여러 번 조사해가지고 결론이 난 걸 또 조사하라고 했다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지만 또 무죄 받았습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문재인 씨가 수사 지시를 한 것은 법원에 넘어가기만 하면은 무죄가 나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그 과정에서 박찬주 씨는 군복을 벗고 더구나 대장은 보직에서 해임되면은 즉시 전역해야 됩니다. 민간인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나 검찰이 했었어야 되는데 전역을 시키지 않고 영창에 집어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불법 감금이죠. 그것은 아마 이분이 별도 소송을 통해서 낸다고 합니다. 아니, 민간인을 포로처럼 군 영창에 그것도 대장을 집어넣어 놓았다. 포성줄 먹고 해가지고 대장을 창피 보이겠다는 의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대장을 그렇게 무참하게 인권 유린해가지고 얻는 이익은 뭡니까? 그것은 국군에 대한 적개심 아니겠습니까? 문 대통령과 이 수사에 가담했던 사람은 국군에 침을 뱉은 겁니다. 그 자체로서 이것은 반역적인 행위입니다. 국가에 침 뱉는 것하고 마찬가지죠. 그렇게 온갖 수모를 당하던 이분이 최근에 또 화제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권유에 의해서 황교안 대표의 권유에 의해서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또 자유한국당 안에서 반발이 나와서 지금 주춤한 상태인데 이분은 천안에서 자신은 출마하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뇌물수수 이게 공관병 갑질이면 이걸로 끝장을 내야 되는데 별건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별건 수사. 이 군 검찰의 나쁜 점이 다 드러났습니다. 본안에서 무고하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또 별도의 약점을 캐가지고 부하 청탁을 받아줬다. 이걸 가지고 걸어가지고 400만 원 벌금 내도록 했으니까 이런 짓 하는 군대가 핵무장한 북한군과 과연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느냐 하는 회의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뇌물수수 혐의가 무죄가 된 건데 2014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알고 지내던 고철업자로부터 호텔비, 밥값 등 명목으로 760여만 원 상당 접대를 받았다. 요걸 뇌물로 했는데 법원은 이것은 사교적, 의례적 사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향응 제공으로서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 따라서 뇌물이 아니다. 보통 알고 지내는 사람들끼리의 편의나 향응 제공 정도로 봐야지. 그러니까 내가 밥값을 내가 낸다든지 뭐 하는 이 정도로 봐야지. 이걸 뇌물로 볼 거리는 안 된다. 여기가 이제 무혐의가 되니까 사실은 중요한 부분에서 다 무고함을 인정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외국에 우리가 여행을 해보면은 특히 유럽에는 동상이 많은데 그 동상의 반 이상이 군인입니다. 왜 군인을 동상을 만들어서 축혀 올려주느냐 하면은 국가는 군인을 결정적 순간 때 써먹습니다. 바로 전쟁 때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군인을 죽는 장소로 보냅니다. 사지로 보냅니다. 전장으로 보냅니다. 이 국가는 두 경우에 국민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범죄자를 사형 판결로서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을 전쟁이 났을 때 사지로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러면 이 국가는 그만한 도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건 뭐냐? 국군을, 특히 군 장교를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한다. 지켜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켜주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 명예를 드높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군대를, 장교를 결정적일 때 투입해가지고 공동체가 안전하게 되는 거죠. 조지 오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잘 수 있는 것은 밤에 사나운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이다. 그 사나운 사람들, 불침번이 바로 군대입니다. 따라서 군대는 명예가 가장 중요합니다. 박찬주 대장 별이 4개입니다. 대장의 명예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이 문재인 정권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국군을 그 정신력이나 무장력에서 약화시켜가지고
북한 노동당 정권을 도와주겠다 하는 의도가 없다면은 절대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을 이렇게 대우할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아직 사법부가 흔들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엉터리 재판으로 한일 외교를 망치고 엉터리 재판으로 한국 현대사를 조작 왜곡하는 편에 서지만은 그나마 아직은 이기택 대법관 주심 그 판사들 중에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 아직 있어가지고 요 정도의 최소한의 희생으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명예를 보호했다는 점에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살아있을 때 그 자유를 사용해가지고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그만큼의 여유는 있다. 이걸 뭐 희망이라고 한다면 좀 너무 비참한 이야기고, 어쨌든 박찬주 전 대장이 이제 한시름 놓게 되었는데 이분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다면 저는 말릴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군인들이 핍박받는 이 상황을 국민들에게 호소해가지고 내가 정치를 하면서 이런 국군을 지켜주겠다. 국민이 국군을 지켜야 유사시에 국군이 국민을 지키겠다 하는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자리로서는 국회의원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